아마 여러분 오늘 지금 뭐 취업 관련해서 지금 쭉 들으면서 평소에 뭐 생각했던 내용들도 있을 거고 본인들이 전혀 이런 관점에서는 생각도 못 해봤던 부분들도 실제 기업에서는 우리가 입사할 때 어떤 현황을 파악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금 제3강 취업 경쟁력 관리 어떻게 보면 아마 이 부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학교에 입학해서 공부해 나가면서 쭉 이제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 어떤 부분들이 많이 좀 같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직업은 관리되어야 한다. 지금 되어 있는데 보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예전에는 남자는 뭐 평생 직장의 개념, 여자는 뭐 결혼하기 전까지 어떤 이런 개념의 어떤 직업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60이 아니고 적어도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내 나이 70까지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을 70까지 잡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첫 어떤 내가 직업을 구하는 어떤 관점에서 준비를 해 나갈 때 해야 된다는 이제 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어떤 결국 이제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70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직업은 생성과 소멸이 있으니까 새로 생겨나고 죽고 생겨나고 죽고 하는 이런 어떤 사이클대로 돌아가니까 결국 미래 성장 직업 선택이라는 이 관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 이 부분이 결국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내 지우적성하고 맞아야 되지 전혀 아닌 경우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 직업이 아주 유망한 직종이라 하더라도 정말 내가 죽기보다 싫은 어떤 직업이라면 그건 할 수 없는 거니까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미래 성장의 직업 선택을 할 때 내 직무 적성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이 부분을 굉장히 아주 고려 대상에 두어야 된다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크게 보면 어떤 내 삶의 비전,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다는 비전 설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거기에 따라서 내 직무 능력 개발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결국 남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남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그 직무에 대한 전문화와 경력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결국 이제 앞서 했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살펴보면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직업 역할을 관리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20대다 이거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20대니까 20대에는 결국 도입기다. 시작에 어떤 첫 발을 내디는 어떤 도입기니까 그러니까 삶의 비전을 좀 구체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목적을 적어도 계획하에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자기가 그 70이라는 계획 중에서 내가 20대에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0대 이제 성장기. 그럼 여기는 이제 입사한 이유가 되겠죠. 내가 어떤 직업을 갖든 간에 내가 가진 직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목표와 기준, 비전 규현을 위한 직무 능력을 전문화를 시켜야 된다. 여기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전문화시키는 과정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 되겠고. 그 다음에 40대 성숙기는 내가 그동안 이제 30대에 전문화시켰던 그 내용을 원동력으로 하여가지고 내 삶의 비전을 실현해야 된다 하는 어떤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40대 포화기. 결국 직업 능력의 정점에 도달하는 어떤 시점이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정말 사회에서 내가 어떤 내 존재감을 확실히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50대의 어떤 포화기. 그 다음에 60대의 세태기에서는 직업 능력을 바탕으로 여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어떤 공헌활동. 그러니까 내가 살았던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제 쉽게 말해서 내 족적을 남겨놓고 가는 그런 남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50대까지는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서 살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60대부터는 사회를 위한 어떤 크게 좀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20대 때는 일반 조직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제 초보 관리자적인 어떤 기능을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30대에는 어떤 관리적인 부분에서 어느 책임자, 그 다음에 40대에서는 어떤 조직의 리더자적인 관점, 그 다음에 50대에는 경영으로 보면 책임자적인 역할, 근데 모든 의사결정을 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업은 직무 능력자를 선호한다. 이제 요 부분에서 가끔한테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니, 주위에서 보면 성적도 나보다 안 좋아, 스펙도 안 좋아. 근데 어떤 똑같이 A라는 입사에 지원을 했는데 눈은 되고 눈은 떨어졌다. 근데 된 사람이 보니까 나보다 쉽게 말하면
나보다 못한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보다 더 못한데 저 사람은 되고 나는 떨어졌다 이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크게 보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그래서 여기서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가 있고, 내가 그러면 학교에서 기초적으로 수강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가끔 저희들도 이제 연구원들 채용을 하다 이력서를 보면, 저희들은 졸업 증명서는 꼭 제출 안 해도 되는데, 성적표는 꼭 내라 그러거든요. 이제 짧은 기간 할 때. 그러면 성적표를 왜 보냐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이 연구원에서 필요로 하는 기초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는지, 학습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성적 좋고 나쁨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내가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꼭 필요로 하는 부분에 과목을 이수를 해야지 성적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업에 들어가서 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이 이미 습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하나도 안 돼 있고 성적만 좋다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해서 학교에서 교수님 성적 잘 주는 거, 재미있는 거, 쉽게 말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니면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성적은 좋은데 기업에서는 그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거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직업하고 능력은 맞춤화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기업에 들어가서 나는 영업직을 선호한다. 그러면 학교 다닐 때 영업직하고 관계되는 부분에서 관계되는 어떤 수업, 예를 든다면 그런 과목을 많이 이수를 해서 성적이 좋게 되면 그 사람은 채용이 되는데, 내가 영업직에 가겠다는 사람이 영업직하고 전혀 관계없는 과목 쪽만 다 이수를 해가지고 학점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은 나중에 고배를 마시는 이런 경우. 그래서 이미 지금 이제 4학년이 계신 분들은 기회가 없겠지만, 지금 학년이 만약 1, 2학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꼭 학교에서 이수 과목을 정해서 자기가 기초학습을 할 때 그 부분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업은 직무 능력자를 선호한다. 이 부분하고 이제 관계되는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게 되면 이제 직업에 대한 역량이 필요하고, 그 역량과 직무 능력과 역량은 유사합니다. 어떤 크게 보면 뭐 같을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가서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다 직무적인 관점에서는 지식과 능력,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수행적인 관점에서는 업무 행동과 태도, 그 다음에 조직 심리적 관점에서는 가치관, 직업의식, 업무 동기.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제일 뭐 삼성을 선호하니까 일단 삼성이라는 기업을 두고 봤을 때 삼성에 입사하는 사람 기본적인 스펙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적인 기준 조건이 다 달성된 사람들이 지원을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느 부분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삼성이라는 회사를 두고 봤을 때 어느 부분이 가장 지금 중요하게 나중에 어떤 면접이나 어떤 사전 과정에서 어떤 채용 기준에서 될 것 같은지, 이 부분은 제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모든 기업에 들어온 사람이 같다고 봤을 때 그 다음 단계에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관점을 더 두고 비중을 두는 회사도 있고 이 부분에 더 많이 비중을 더 두는 회사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러면 결국 이런 부분들은 내가 선천적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내가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것만 있으면 되는 줄 알거든요. 여러분들은 지식과 능력과 스펙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요것도 조금 배제를 시켜놓고, 지금 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보면 스펙 위주로 가는데, 지금 현재는 스펙 위주는 아니다. 스펙 위주는 아니다. 그 채용 시장이 점진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결국 어떤 직업의 역량이라고 해서 그 기업의 조직원들이 들어서 결국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요런 어떤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된다. 그 직업 역량이라는 요 부분이 다 맞아 떨어지고, 요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갖추어야 된다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에 공헌할 사람을 채용한다. 여기 결국 이제 그 기업 문화에 맞는 사람을, 앞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태도를 볼 거냐,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볼 거냐, 그런 어떤 그런 어떤 관점에서 또 나누어지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은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이미지의 극대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결국 어떤 외모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부분, 지식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합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첫째 보면 직업 분야별 직무 능력 인터뷰 요청. 이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요 앞부분은 막 쉽게만 설명하자면,
여러분들 아마 선배나 이런 분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뭐 그룹 뭐 면접을 본다든지, 뭐 집단 토론 면접을 본다든지, 뭐 1대1 면접을 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회사, 취업을 해서 들어가는 그 취업 직종에 따라서 뭐 1대1 면접을 할 때 어떤 내가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그룹 면접을 볼 때, 집단 토론식으로 할 때, 각각 거기서 여러분들 해야 될 역할들이 다르거든요. 왜? 내 이미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의 어떤 부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집단 토론이다. 뭐 집단 토론을 한다 그랬을 때, 내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뭐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이 나오는데 내가 결국 가고자 하는 내가 분야가 있을 거고 어떤 직종에 내가 가겠다는 어떤, 그럼 기업에서도 채용을 할 때 사람이 무작정 뽑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경영 관리하는 파트에 한 10명이 필요, 그룹 전체사에서, 그룹 채용이다. 그러면 그룹에서 각 그룹 배열사에서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를 다 접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영업 쪽에서 10명, 예를 들면, 뭐 경영관리 쪽에 할 사람 뭐 5명, 경영기획에 필요한 사람 10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각각 뭐 어떤 분야에 10명, 뭐 10명, 다 10명 똑같이 나왔다 했을 때, 그러면 30명을 채용할 때 집단 면접 토론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럼 내가 영업직에 가겠다는 사람은 그 영업직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능력 요인들 있죠, 팩터들. 이런 부분들은 내가 열심히 보여줘야만이 되는 건데, 근데 이력서에도 내가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고, 내가 그동안 수행했던 성적표상에서도 그와 일치되는 어떤 내용, 수강했던 내용들이 같이, 그러니까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 내가 실제 뭐 학교에서 이수했던 과목들은 전혀 딴 분야에 했고, 그 다음에 이력서에서는 내가 이런 거 너무 잘한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집단 토론할 때는 엉뚱한 방향 쪽에서 내 어떤 능력을 보여주게 되면 모든 분야가 일치가 되지 않을 때는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이상하죠.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은 어떤 쪽에 관점을 두고 파괴해야 될지, 그래서 뭐 이력서가 조작이 됐는지 어느 분야가 조작이 됐는지 안 이런 것도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현재 이미지와 미래 이미지 제한 부분에서는 결국 이제 이 부분이 능력이라는 부분이 결국 내가 기초적인 지식이거든요. 이 기초적인 지식인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충분히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기초학습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펙을 쌓는 쪽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한 3, 4일 전에 조선일보에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모기업에 지금 면접을 보고 뭐 2년 재수를 해서 보고 떨어지는데 그 인터뷰에 나왔던 그 내용 중에 나왔던 한마디가 뭐, 왜 당신이 이분에 입사가 안 된 것 같느냐. 그건 이제 모르니까 자기도 작년에도 도전하고 올해 됐는데 또 떨어졌다. 내년에 또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할 거다. 한 번 더 준비를 할 거다. 그럼 당신이 떨어진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했던 답변이 스펙이 부족한 것 같다.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그는 예를 들어서 스펙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하는 부분에 영어를 예를 든다면 어떤 기업에서 뭐 비학점 이상이 700점 이상이다. 그러면은 그 비학점이 700점만 되면 그 요건에서는 전혀 딴 사람한테 마이너스 요인이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면접을 보고 내가 입사 채용할 때 그거 조금만 넘어가면 거기서는 예를 들어서 100점이 10점이면 다 동일하게 10점을 가지는 겁니다. 본인들도. 근데 그 외적인 부분 때문에 떨어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금 현재는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진단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시간을 많이 갖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명을 다 드리지는 못하게 갔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자기 점검을 하는 방법에서도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 부분이 대단히 단순하더라. 우리 애만 보더라도 뭐 선후배, 동료,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생각밖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폭넓게, 더 좀 이렇게 넓게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친구가 해주는 이야기나 선배가 해주는 이야기는 그것이 아마 동일선상에서 굉장히 한정된 정보밖에 수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전부 다인 줄 알고 어떤 취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실패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고, 또 이제 입사를 했어도 내가 어떤 직무하고 어떤 맞지 않아서 다시 재이탈하는, 그래서 다시 재취업 시장에 나가게 되는 이런 어떤 현상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더
이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시간도 지금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랬어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면접.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왜, 보기 좋은, 이쁜 접시에 담은 음식이 맛있다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력서. 특히 이제 이력서 작성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 쉽게 말해서 진정성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실제 보면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냥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자료 짜집게 해가지고 해놓으면 이 사람을 보면 다 압니다. 왜냐면 인사에서 업무하시는 분은 매번 그런 업무만 하시는 분들인데, 물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한 문장이라도 구성해서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이력서를 작성해 놓고 나서도 2번, 3번 다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뭐, 오타가 있다든지, 뭐, 편집이 잘못되어 있든지, 조직에 들어가면 결국 모든 일을 어떤 문서화해서 일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모든 일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에 내가 가고자, 아까도 앞서 이야기했듯이 내 어떤 직업적 성과, 직업 분야하고 일치되는 내용으로 뭐 자기 소개가 돼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인턴을 하더라도 인턴 했던 경험도 중요한데 그 부분을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에 가서 인턴을 해야지 전혀 다른 부분에 가끔 보다 보면 인턴 했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그런데 그게 자기가 찾고자 하는 직업 분야하고 전혀 아닌 인턴 경험은 별 도움이 안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에서 내용에 대한 사실성과 일관성, 그 다음 문장 태계의 통일성, 문서 편집의 최적화, 아까 앞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런 부분들도 자기소개서 써놨을 때 잘 검토를 해야 된다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면접 갔을 때, 그 다음에 복장, 그 다음에 그 기업에 대해서 적어도 자기가 충분히 정보 파악을 해서 그 기업의 어떤 경영, 임명, 철학, 그 다음에 사업 분야, 그 다음 문화, 그 기업의 문화, 그 다음에 내 본인의 지금 어떤 비전과 이 기업의 어떤 문화와 일치되는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다음에 응답을 하고 내가 면접에 응할 건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까지는 대체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이 부분. 직업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개념 정리. 이 부분이 결국 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많이 나는 것 같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실제 이제 많이 놓치고 있고 학교에서도 많이 놓치고 있고 그다음에 학생 스스로도 이 부분까지는 아직 접근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지금 이제 정리를 해놨던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경영 컨설팅을 하면서 조직 인사 제도 설계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러면 결국 저희들이 기업의 인사팀이나 경영기획실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면담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럴 때 보면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지금 이제 학생들 준비가 안 돼 있고 기업들이 결국 아까 앞서도 얘기했죠. 어떤 능력 중심의 채용으로 간다. 지금은 이제 신입보다는 경력자를 선호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경력자를 채용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준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에서는 그런 인력을 뽑게 되면 그냥 두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 두지는 않는데 그 인력에 대해서 인적 자원의 방법이 변화되고 있다. 그다음 이제 그 기업에 필요로 하는 인재상이라고 해서 경력 관리를 하는 어떤 제도들이 다 설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게 되면. 그래서 그 기업에서 그러니까 10명이 입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듯이 입사할 때는 10명이 했는데 올라갈수록 피라미드 조직식으로 올라가니 그만큼 포지션이 좁아진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면 기업에서 한 전체 우리 기업에 쉽게 말해서 CEO까지 갈 수 있는 역량으로 인재를 키우는 게 한 20%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10명이 입사를 하게 되면 2명 정도는 회사에서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항상. 근데 10명 간이 경쟁을 해서 항상 거기서 내가 그 라인을 타고 올라가야만이 최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러면 기업에서는 뭘 가지고 하겠습니까? 결국 능력과 성과라는 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지금 이 부분이 능력을 내는데 성과는 못 내더라도 그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내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거고 지금 능력은 조금 미흡하지만 성과를 많이 내는 사람. 결국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면 능력과 성과주의라는 부분을 배제시킬 수 없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업이 추구하는 인재상을 지금 보게 되면 직무 수행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직무 수행 요건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어떤 업무를 하는데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된다. 사정에 기본적으로 지식을 갖춰야 되고 뭐 거기에 따라서 뭐 기술적인 자격증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요건들이라 해서 이제
요건서가 다 기업마다 만들어져 있어요. 직무에 맞게 편제가 되고. 앞서 아까 시간에 인사팀에 대해서 어떤 직무를 한다는 거 아마 나열된 표현 하나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따라서 어떤 지식을 갖추라, 능력을 갖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세계의 어떤 글로벌 경영에 대한 리더자로 성장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고객 존중과 협력으로 신뢰를 얻어야 된다. 이런 어떤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가치관과 창의적인 방법으로 경영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한 평가를 받으면 그 사람은 기업에서 대리직급까지, 이 사람은 과장까지, 이 사람은 부장까지, 차장까지 어떤 그런 쉽게 말해서 직급 정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해져 있다. 기업에서 인력 관리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가끔은 정부로 얻는 부분이 명예퇴직을 한다 했을 때 이제 신청을 하라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직급에까지 나왔을 때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기업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가 이제 되는 부분들이 정말 이 사람은 있어야 될 사람이 제일 먼저 신청을 한다는 겁니다.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 왜? 그 사람은 어디 가더라도 자기가 충분히 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고 기업에서는 나가줬으면 하는 사람은 안 나가고 끝까지 남아있는 이런 불합리한 어떤 요인들도 발생이 실질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능력주의 인사관리 그 다음에 성과 보상적인 부분 결국 이제 능력과 어떤 성과를 냈을 때 거기에 따른 보상은 자연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왜? 그 사람을 우리 회사에 두기 위해서는 승진을 시켜줘야 되고 승진을 시켜주게 되면 거기에 타당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요구하기 전에 내가 내 자신을 각인시켜주는 역할 그 부분이 어떤 신입 입사에서 어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앞서 부분하고 같습니다. 결국 그러면 기업에서 어떻게 우수 인재를 육성을 하느냐 인재상을 모델을 만들어 놓고 육성을 하느냐 그러면 결국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변화와 혁신 그리고 이제 경력 관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제 경력 관리는 이제 실제 보면 이제 상충되는 부분들도 있고 일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상충되지 않고 일치될 때가 가장 좋은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이 원하는 경력과 내가 원하는 경력이 있거든. 쉽게 말해서 나는 이 회사에 입사를 했지만 나는 5년 동안에 어떤 일까지만 하고 나는 비입사로 그러니까 비회사로 다시 이직을 해서 그 회사에서 어떤 내가 역할을 하고 다음에는 나는 내가 CEO 되어보겠다. 자체적으로 내가 어떤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앉아 하는 사람이 있고, 저희들이 어떤 기업에 들어갔을 때, 그분이 하여튼 고대 경영학과가 나온 어떤 일반 사원이었는데, 자기 목표가 지금 회사에서 이사까지 가는 거, 자기 기본, 이 회사에서.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은 일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이 조직에 들어와서 이 조직에서 내가 이사까지 하고는 나는 올라가겠다. 이사직급까지는 가겠다. 그럼 거기 맞춰서 가면 되는데, 아까처럼 나는 이 조직이 아니고 나는 다른 조직으로 가겠다든지, 다른 직종으로 가겠다든지, 아예 다른 분야로 가겠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면 아마, 경력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먼저 힘들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업에서는 그러더라도 그 경력 관리를 할 때, 입사 3개월 차에는 여러분들이, 결국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다수의 사람이 1차적으로 한 20년은 어떤 조직의 얽매여서 살아간다고 봐야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업무를 하더라도. 그러면 입사 3개월 차는 보면 기업 문화에 대한 적응이다.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이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파가는 어떤 시기다. 그 다음에 입사 한 7개월 차까지는 나한테 주어진 일에 대한 이해. 지금 그 업무가 어떻게 프로세스가 연계되어 흘러가는지. 쉽게 말해서 기업에서 어떤 업무가 처음에 생성이 돼서 어떤 최종 결정자까지 올라가는 업무가 있을 수 있고 내가 했던 업무가 어떻게 신입사원을 예를 들었을 때 내가 어떤 업무를 하나 위에서 업무가 지시가 들어서 하는데 그게 내 선에서 그냥 전문만 파악해서 윗분으로까지 올려주면 위에서 기본적인 어떤 기초자료도 활용하고 손을 대는 게 있고 거기 어떤 결제 라인을 타고 계속 올라가면서 어떤 사장까지 가는 게 있고 이런 어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업무의 흐름의 프로세스를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업무가 어떤 다른 상대 팀하고 다른 사람하고 어떤 유기적인 관계로 이 업무가 이루어지는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게 그 입사 한 7개월 차까지. 그 다음에 입사 한 1년 차에서는 결국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직업의 어떤 비전을 설정을 해야 된다. 그 정말 이 업무는 내가 평생을 내가 걸어봐도 될 일인지 아닌지 그러면 이유가 연결된
이 업무하고 연계됐던 업무에 어떤 업무를 내가 재학습하면서 어떻게 조직에서 그 포지션이 없어졌을 때, 쉽게 말해서 어떤 회사에서 사업 분야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랬을 때 이 업무가 내가 다른 사업 분야에 가서도 내가 내 능력을 할 수 있는 직무인지 아닌지, 그러면 아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를 내가 이미 또다시 학습을 기업 내에서 내 스스로 개발을 하면서 학습을 해가면서 내 경력 관리를 해야만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사 2년 차에 되면 이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숙련이라서 근데 충분히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위에서 어떤 뭐 해 그러면 그 해라는 말만 떨어지면 내가 충분히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숙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입사 3년 차에서는 아까 전문화 과정으로 가는 이런 어떤 과정으로 해서 기업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 어떤 경력 관리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에 들어가 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영업팀으로 입사를 처음에 했는데 영업팀에 있다가 뭐 영업에도 보면 이제 영업 그러면은 영업에서도 영업 기획하는 팀이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실제 어떤 제품을 팔러 세일즈를 해야 될 팀이 있는 거고, 예를 들어 크게 보면 그렇게 세 가지를 나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세 가지 중에서 내가 했던 부분이 이제 어느 포지션에 이거죠. 그 포지션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